안녕하세요. K엔학원의 서머 올케어 프로젝트 설명을 맡은 K입니다. 서머 올케어 프로젝트는 저희가 항상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름 겨울 방학 때 그거의 연장선으로 뭔가 좀 보완을 해서 서머스쿨, 윈터스쿨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고요.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국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초등이랑 중등 국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리드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국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중등 교과 플러스 독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단언컨대 독서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도 가르쳐봤고 수학도 가르쳐보고 지금 수학도 가르치고 있지만 독서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 왜냐면 이 문해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진 시기거든요. 지금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영상 매체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책을 뭔가 좀 읽거나 혹은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뭐 사회적인 이런 눈치나 사회성이 늘어나는 그런 형성돼야 되는 시기를 좀 놓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수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 푸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정답률도 떨어지고요. 그럼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의 효율은 떨어지면서 시간은 여전히 많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부 자체의 흥미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나는 요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안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도 영수로 시작을 했었지만 거기에 독서를 추가를 하게 됐던 거고, 실제 꽤 좋은 성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서술형을 쓰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집중력도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메리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책 읽기 하고 있고 단어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어 단어 시험을 뭘 봐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휘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한자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단어의 습득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요것만 할 수 없으니까 책 읽기를 하고 나면 책 읽고 쫑이 아니고 책 읽고 이제 진단평가를 합니다.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책을 집중해서 읽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독서 노트를 작성을 해요. 단순히 뭐 독후감을 떠나서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형 노트 같은 느낌이고요. 그거에 플러스로 저희가 교과 문제집을 같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좀 되고 저희 특강이 보통 주 5일 기준으로 6시간 혹은 뭐 그 이상을 듣게끔 해주는데, 시간이 조금씩 생기니까 요거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한국사 문제집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한국사 문제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접해서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뭐 많이들 뭔가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집으로 진행을 했는데 리드인 자체에서도 한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혹은 겨울쯤에 이 리드인 한국사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문제집만 푸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재밌게 한국사를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추가해줄 예정이고요. 우선 초등 국어 같은 경우엔 주월 6시간 플러스 알파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계속 저희가 진행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책 읽기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주 5일 며칠 나와서 읽어라 이건 아니고 최소 주 한 권씩은 읽고 독서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아이들 이제 뭐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으니까 독후감을 쓰거나 선생님들이 첨삭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요. 현재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외에 이제 뭐 비문학 문제 푼다 그러죠. 비문학 문제 풀고 있고 교과하고 있고 한국사도 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시간을 추가하기보다는 책 읽기를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 초중고 영수 올케어, 이게 사실 이번 영상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여름 겨울방학 때 서머스쿨, 윈터스쿨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학원들에서 최근에 그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 자물쇠반인가? 그런 것처럼 대부분 학원들에서 방학 때 9 to 10, 10 to 10 뭐 이런 걸 합니다. 9시에 등원해서 10시 하원, 10시에 등원해서 10시 하원 이런 거. 이 시간에 이제 뭐 자습도 하고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저희는 조금 타협을 해서 1시부터 5시까지로 진행을 했었어요. 꽤 잘 진행이 돼 왔고 아이들의 반응도 괜찮은 편이, 물론 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건 저희가 아무리 감독을 하더라도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 시간대에 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선생님이 감독해서 깨웁니다. 그럼 깨워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시 자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딴짓을 하기 시작하던데 뭐 스마트워치로 웹툰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인강을 봐야 되니까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화면 띄워놓고 이제 다른 화면으로 뭔가 딴짓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적발을 했었고 그리고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 서머 윈터를 하면 항상 주간 위클리 계획표를 짜줬는데 이 계획표대로 복습하고 뭐 예습하고 이런 것도 문제 풀고 했었어야 되는데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규 수업 숙제가 미흡해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하느라 미흡하게 해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반대로 정규 수업 숙제한다고 이거를 못 끝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뭔가 방학 동안 사회나 과학 같은 미흡한 부분들을 하라고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영수, 사과, 국어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방학을 활용해서 영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빡세게 시켜보자가 저희의 취지가 됐던 거죠. 영어 수학이라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학기 중에 요 내용들의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길 거고 그래서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자로 새로 지금 개편이 된 게 올케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수학 성적이 왜 자꾸 아이들이 안 나오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요 세 가지의 부재 때문입니다. 숙제를 제대로 안 하거나 학습이 부족하거나 사고력, 수학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하죠. 이 숙제 같은 부분은 특히나 숙제가 단순하게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을 준다의 맥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시간, 2시간 동안 진도를 나가면 그걸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념을 복습을 하거나 문제의 유형들이 있으니까 유형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당일 혹은 다음날 복습이 필수란 말이에요, 사실 수학은.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다들 뭐 수업 2시간 전에 해느라 대충 풀거나 찍어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공식 안 외우는 경우 진짜 많고요. 심지어 시험 전날 제가 공식을 물어봤는데 공식 안 외워져 있어. 이런 경우들.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해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따가 수학적 사고에서 얘기할 텐데. 숙제가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매번 숙제 무조건 해야 돼, 숙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제 찍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학습의 부재. 이게 단순하게 지금 학습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중학교 내용 혹은 초등학교 내용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요, 혹은 뭐 그때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이게 아니고 응용 문제 풀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실무학습과 복습의 부재인데, 이게 올림피아드나 뭐 경시대회 문제를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 개념이 있으면 기본 개념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 특히 이제 요 근처 학교 시험들이 조금 쉽다 보니까 그 위주로 교과서 위주의 쉬운 유형만 편식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접근할 일이 거의 없었고, 다양한 문제에 접근 기회가 부족했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이도 없었어요. 수학을 푸는 방식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접근 방식을 다양하지 않았고, 획일적으로 풀이를 외우거나 아니면 과거 식을 세워준 학습에 익숙하다. 아마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과 수학을 한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걸 풀면 이 문제가 쭉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고 이걸 위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식으로 세울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몰라서 질문을 하면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 혹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 더하기 1이 있네, 이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겠네, 그럼 이거 얼마야? 2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걸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보통 문제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해봤니? 무슨 조건을 써야 될까? 어떻게 식을 세울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을 세워주는 거에 익숙해서 식 세워주고 답 찾으면 끝, 이렇게 되는 문제.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등까지는 이게 가능합니다. 중등까지는 이렇게 해도 점수 잘 나오고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고등부터는 이게 먹히지 않거든요. 기본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특히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거를 고등에 가서 하면 안 되냐? 오히려 시간이 많은 중등 때 혹은 초등 때 미리미리 습관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고등 올라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해결을 해보고자 지금 어떻게 해결 방법을 잡고 있냐면, 주 5일 매일 최소 2시간씩 학원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겠다. 모든 걸 해결을 하겠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날 배운 개념을 백지 복습을 하고 공식 암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아마 아침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올케어 오겠죠. 그럼 올케어를 와서 저희가 백지를 주면 전날 배운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공식 외운 것도 써요. 그리고 모든 숙제는 학원에서 시간을 체크를 하고 풉니다. 시간을 체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숙제만큼이 있는 거를 가지고 5시간, 6시간 이렇게 늘어지게 푸는 게 아니고 10문제에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도 받고 질의응답까지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나서 수요일 날은 아직 진도 나가기 전인데 뭘 하나요? 이때는 복습 프린트 풀이를 통한 개념 정리 및 유형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날 문제 푼 거, 그 전날 개념 배운 거, 이것들을 가지고 이날 다시 복습 프린트를 풀 겁니다. 백지 복습도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 금요일 정도쯤 가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는 그 전에 배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유형을 할 거고, 첫 주는 한 주차인 거고, 2주차일 때는 2주차 테스트에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위 학습들이 만약에 미흡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 주말에 추가 보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소 2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간을 잡아는 놨는데, 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그거 그냥 적어놓은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놓은 거죠의 의미는
제가 만약에 10시부터 12시까지요 라고 했으면 12시보다 덜 하겠다 이게 아니고 12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학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딱 그만큼 정해놓는다고 그만큼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평일에 뭐가 시간이 안 났다라고 하면 주말에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 좀 더 단순한 문제인 건데 단어 학습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보통 이제 주위 친구들 보면 다양한 학원들에서 오는데 다양한 학원들에서 단어 시험을 보지 않거나 숙제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단어의 시험을 본다고 해도 개수를 굉장히 적게 보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각자 선생님들마다 생각하시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존중하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단어가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열심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단어 학습을 숙제에서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거나 당일 급하게 외우느라 대충 외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숙지되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누적으로 단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고,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문제 푸는 게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이걸 외우고 나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 거 이렇게 펼쳐놓고 푸니까 복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학습의 부재는 중등 친구들 특히나 왔을 때 초등 때 단어가 안 외워져 있던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등 와서 외운 건 잘해요. 근데 앞에가 너무 비어있는 거죠. 기본적인 단어들이 비어있는 거죠. 혹은 고등 때 와서 고등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 외웠어요. 근데 기본적인 초등, 중등 때 단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는 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인 건데 문법적으로 분석하며 해석하는 능력에 부재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 내가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 나, 가다, 학교 이렇게 되는 해석이 너무 많은 거죠. 나는 학교에 간다 혹은 학교를 간다 뭐 약간 이런 해석,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이 너무 빈약한 거고, 숙제가 이런 해석적인 부분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숙제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번역기에 돌려오는 경우 너무 많고, 그다음 모르는 단어 찾았는데 그거 안 외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보겠다 해서 마찬가지로 매일 최소 2시간씩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매일 수능 유형 문제를 풀고 지문 해석을 시킬 건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인 거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 외에 그 학생들한테 맞는 난이도로 문제를 풀고 지문 해석을 할 겁니다. 문제 푸는 거 마찬가지로 뭐 10지문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10지문 주고 2시간 내내 풀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보면서 단어 양을 늘릴 거고요. 푼 문제에 대한 단어 학습을 통한 기출 단어 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능 유형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그 지문들에서 기출 단어들을 따로 정리를 시켜서 그걸 따로 시험을 볼 예정이 있고요.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 진행해서 미흡할 경우 주말 추가 보강을 하겠다. 이게 저희의 올케어 시스템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 와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단어 시험 볼 거고, 듣기 같은 경우도 숙제로 이제 뭘 풀어와라 라고 할 건데, 풀어와서 틀린 문제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쓰기, 영어 받아쓰기 같은 건데 이걸 시킬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딕테이션이 실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라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딕테이션을 시킬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풀 겁니다. 문제 풀고 해석시킬 겁니다. 근데 이 해석 와서 그냥 2시간 동안 해석만 하고 끝인가요?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해석하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3문장이면 3문장, 5문장이면 5문장 정해주고 요거 해석한 다음에 검사를 받을 거예요. 첨삭하실 겁니다, 선생님. 어느 부분이 잘 됐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것들을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고치고 다시 또 그 다음 해석하고. 그러니까 방치시켜서 2시간 동안 이거 해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계속 그 체크를 하실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영어도 돌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특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특강비 굉장히 빡세게 받는 경우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번 올케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2, 고1 그리고 중3 정도까지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바람이에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주 5회 2시간씩 주 5회 2시간씩 할 거고 주말에도 필요하면 할 거고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정규 수업 금액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너무 높게 받으면 양심에 좀 찔리는 사람들이라 금액은 최대한 적게 책정을 하려고 했고요. 이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곧 대학 입시랑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년들이다 보니까 가급적 꼭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의견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초등부 하면 안 됩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은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1시간에 플러스 알파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할 거고 근데 이건 무조건 상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하면 좋겠다. 이 친구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뭘 할지도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국어 특강은 주 4일 6시간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항상 그래 왔고요. 금액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 같은 부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예상 시간이에요. 지금 9시부터 시작할까도 생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신청 인원과 학년에 따라서 시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고요. 장소는 스카 아니고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학원에서 가장 조용한 타임에 가장 아이들이 적은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 선생님 당연히 항시 상주하실 거고요. 휴대폰이랑 전자기기는 무조건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혹은 학원 학생과 연락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학원 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시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2시, 3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이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어 특강은 여태껏 그러했던 것처럼 2시부터 6시 사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고요. 날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8월 15일 무슨 요일이 그랬네요. 어쨌든 이때까지 한 달간, 그러니까 4주간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방학이 이거보다 일찍 끝나는데요, 혹은 방학이 이거보다 늦게 끝나는데요 하는 경우들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우선은 4주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문자나 이런 걸로 다 드렸으면 좋은데 문자로 설명하기에 조금 긴 부분들이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